여러분, 경찰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범죄를 수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을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사실 경찰이라는 개념 안에는요, 국가의 강력한 권력이라는 얼굴과 또 시민의 일부로서 봉사한다는 또 다른 얼굴, 이렇게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두 얼굴의 역사를 따라가 보고 그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현대의 아주 새로운 시도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경찰이라는 단어, 원래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요, 수세기에 걸친 국가와 시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경찰을 이해해야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유럽 대륙 국가들에서 발전한 대륙법계의 모델하고 영국과 미국 중심의 영미법계의 모델이죠.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둘은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왼쪽의 대륙법계 모델은 국가가 위에서 아래로 권력을 행사하는 하향식 관계고요. 경찰을 국가 권력의 일부로 봅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영미법계 모델은 경찰이 공동체로부터 힘을 얻는 상향식 관계, 그래서 경찰을 제복 입은 시민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는 경찰이 도대체 뭐냐? 그 존재 자체에, 다른 하나는 그래서 경찰이 뭐라는데 그 역할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관점이 서로 부딪히고 또 조화를 이루면서 현대 경찰의 역사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먼저 대륙법계 관점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 경찰의 역할은 처음엔 거의 모든 걸 의미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행정 전체를 뜻했던 개념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동네 순찰 경찰의 역결로까지 좁혀졌을까요? 모든 건 폴리티아라는 라틴어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고대 로마에서 이 단어는요, 그냥 범죄 잡고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헌법을 포함해서 도시국가의 모든 정치와 행정 작용을 의미했습니다. 사실상 국가 그 자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고대 로마에서 국가 그 자체였던 경찰 개념이 16세기 독일에서는 교회 행정 빼고 모든 걸 의미하게 되고요. 17세기가 되면서 외교, 군사, 사법 같은 게 분리되면서 내무행정으로 범위가 좁혀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1882년 프로이센에서 경찰의 역할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결정적인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겁니다. 1882년 프로이센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사건은 되게 간단했어요. 베를린 경찰청장이 전승기념비 전망을 가린다고 주변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잠깐만요. 그건 위험 막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기 좋게 하려는 복지 증진 목적 아닙니까? 그럼 경찰 일이 아닙니다라고 딱 선을 그은 거죠. 핵심은 뭐냐면 이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임무는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나쁜 일을 막는 것. 다시 말해 위험 방지에만 한정된다는 생각이 법적으로 확립됐다는 겁니다. 이런 축소 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비경찰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위생관리나 영업허가처럼 원래 경찰이 맡고 있던 수많은 행정 업무들이 다른 전문기관으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경찰의 역할이 우리가 지금 아는 보안경찰의 임무, 즉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딱 집중하게 된 겁니다. 국가의 모든 걸 다루던 거대한 권력에서 오직 위험방지라는 좁은 역할로 축소되어 온 경찰의 역사,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런데 수백 년 전 프로이센에서 정해진 이 소극적 위험방지라는 개념이 오늘날 바로 여기 한국의 경찰 활동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제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가 보죠. 이제 한국의 사례를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어쩌면 이건 수백 년 동안 이어진 두 가지 경찰 철학이 새롭게 만나는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2019년에 한국 경찰이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회복적 경찰 활동이라는 좀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어요. 이건 단순히 가해자 잡아서 처벌하고 끝! 이게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과 관계 개선을 돕기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는 활동입니다. 한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회복적 경찰 활동의 핵심은 바로 대화인 거예요. 피해자는 자기가 겪은 고통을 직접 이야기하고 가해자는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양쪽이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볼 기회를 국가가 직접 나서서 마련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대화 모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그 과정을 한번 단계별로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과정은 총 5단계로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먼저 1단계. 경찰이 대화가 필요하겠다 싶은 사건을 고르고 양쪽의 동의를 얻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건이 민간 전문기관으로 넘어가서 전문가들이 대화 모임이 정말로 적절한지 예비 검토를 진행하고요. 3단계가 바로 핵심인 대화 모임인데요. 전문가가 주관해서 본 모임 전에 각 당사자를 먼저 만나는 사전 모임을 갖고 그 후에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듭니다. 4단계에서는 대화 결과를 수사 서류에 공식적으로 첨부해서 사건 처리에 반영하게 되고요. 마지막 5단계에서는 모임에서 한 약속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면서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이 대화의 자리는요, 단순히 피해자랑 가해자 둘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피해자는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가해자는 진심으로 사과를 하죠. 여기에 가족이나 관계자들도 참여해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힘을 보태고요. 그리고 경찰과 전문가는 이 모든 과정이 공정하게 흘러가도록 돕는 중립적인 진행자 역할을 맡는 겁니다. 특히 이런 접근법은 학교 폭력이나 가정 내 갈등, 아니면 층간소음 같은 이웃 간의 분쟁처럼 단순히 법으로 처벌하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관계의 문제에서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갈등의 뿌리를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려는 시도인 거죠. 자, 이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우리는 경찰이라는 개념의 두 가지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봤고 또 한국의 현대적인 사례도 들여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역사가 만나는 겁니다. 회복적 경찰 활동은 우리가 처음에 봤던 두 모델을 아주 절묘하게 결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 즉 대륙법계 모델을 사용해서 처벌이 아닌 공동체 치유와 회복, 그러니까 영미법계 모델의 목표를 이루는 거죠. 다시 말해 국가의 힘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판을 깔아주는 셈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히 처벌만 하는 사법 시스템을 넘어서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경찰의 역할이 이렇게 진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가 법정의 그 차가운 유죄 판결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닐까요?